예, 안녕하십니까. 아티스트 봉사입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토요일을 맞아서, 오늘은 도시 거점 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이라는, 국토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연구 자료는, 김고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란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분이 쓰신 것으로서 국토연구원 자료임을 밝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서론, 선행연구 고찰 및 시대 구분, 도심 거점 지역 정비 관련 법제도 변화 분석, 결론 순입니다. 자, 이 연구는 최근 국가와 지자체가 기존 도심 거점 지역의 상업공업 지역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거점 정비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용산시대 개막, 도시계획 개편, 정비사업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정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도심 융합 특구 등 성장 거점 조성 등 다양한 차원의 도시 거점 지역에 관한 정비 조성 관련 정책을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용산 일대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수서 차량 기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등 1기 신도시 등의 정비 개발에 관한 각종 사업 및 계획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의 도심 6함 특구 선도 사업지, 전북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부산 부암 도심 복합 사업지구 지정 등으로 지방도시 중심지에 발전하는 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자체별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정비 기본계획, 노후공업지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며 각 도시의 정비를 목표로 각종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 거점 지역은 도시민이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과 업무 상업 등 산업적 여건이 집약된 장소로 도시 성장을 위한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도심의 계획적 개발 정비는 노후, 불량한 기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도시 환경 정비 정책은 도시 기본계획 중심 체계에 따른 공간 구조 실현 수단이자 업무, 상업 등 일자리를 담는 중심지를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최근 도심은 기후위기 등을 위한 도시기능 재구조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며 도심 역세권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략형 도시를 구현할 필요가 커졌고 지역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왕래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도심의 창의 산업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비와 재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심 거점 지역의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도시정비 재생에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산업화 시기에 민간의 도시정비에 대한 지원자 역할에서 2000년대 도시 만들기 정책, 2010년대 도시재생 뉴딜까지 국가의 역할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도심 거점 지역의 조성 정비 차원에서 국가는 정비 재생뿐만 아니라 1960년대부터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법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해 오며 도시의 공간 구조를 설정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단위 계획 및 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거점 지역 관련 분야는 철도 역세권 분야, 공업 산업 분야, 도심주택 복합 개발 사업 분야 등으로 확대되어 왔고 법률 및 시행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개정, 새로운 법안 발의 등을 통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도심 거점 지역 정비에 관한 다수의 재개정 법안 발의, 정책 등이 발표되고 있는 현재 개별법들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앞으로 방향 설정을 위해 변화를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개발법을 통해 다수의 법 제도가 추진되고 분야별로 연교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법 제도가 제시되어 온 배경 및 성격에 관한 진단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제도 정책 운영에 따라 유사 제도 간의 부정합이 발생하면 사업 및 계획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제도 간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설정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연구 분석의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행연구 고찰을 위한 틀은 5개 분야, 국토도시계획 분야, 정비재생 분야, 철도혈세권 분야, 공업산업 분야, 도심주택 복합개발 분야로 구분을 합니다. 국토도시계획 분야는 공간구조 중심지 체계를 통해 도심 거점을 설정하는 분야이자 최근에는 지역을 단위로 실질적인 계획 및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비재생 분야는 5개 분야 중 가장 도심 거점 지역의 정비에 관련성이 높은 분야로서 정비에서 재생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2개의 분야가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변해 왔습니다. 철도역세권 공업산업 분야는 최근 도시공간계획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되어 있는 분야이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시설 중심 사업이 진행되어 온 1960년대부터 시대를 구분합니다. 주택개발 분야는 도심이 아닌 외곽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도심의 복합적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연구는 분야별로 시대 구분을 주로 참고하였고 시대 구분의 근거는 선행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개 분야를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도시계획 분야입니다. 국토종합계획 50년에서는 1971년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공고된 후 5차례 수립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을 되짚어보며 최초의 수립 배경으로서 1960년대를 돌아보고 계획의 목표 연도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로 1961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72년부터 81년도에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발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이 시작되었고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고 권역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82년부터 91년도까지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를 중시하며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 및 성장 거점 도시 지정을 제시하였습니다.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었고 국민의 복지 향상과 지방분산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하였고 21세기 통합 국토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20년 장기 국토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세계화 추세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후 20년부터 40년대까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으로서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국토 운영 전략으로서 인구, 경제, 기후, 기술, 사회, 정치 변화 등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고 국민 참여단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 체계의 개편 방안 연구에서는 도시법제도의 영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자,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최근 연구 및 정보 문서에서는 토지 이용의 유연화 및 도시 공간의 혁신적 복합적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을 유연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고 2000년대 국토계획법의 정립 이후에는 다양한 기능의 수용 및 창의적 토지 이용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검토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22년 새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도시혁신 3종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하였고 주거 산업 등 용도별 정치적 경직적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 구역, 복합용도구역, 고밀도 주거구역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비재생 분야입니다.
서울시의 도시정비 정책을 4개 시대로 구분하면은 1960년대는 중반부터는 사회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을 의하여 도심부의 안전, 위생, 미관을 위해서 과밀하고 무질서한 도시 구조를 정비하여 현대화된 오피스 공간을 공급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고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전면 철거 재개발로서 낙후한 도심부를 현대화하고자 한 시기로서 법제도 마련 이후 서울시 4대 문안 도심부 마포로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현대식 고층 건물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도심으로의 과밀을 억제함과 동시에 재개발 촉진 정책이 병균한 시기로서 1979년 층수 및 밀도를 제한하였으나 83년도에는 88 서울올림픽을 위한 건폐율, 용적률, 영도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간선 도로변에 중점적 비대상 지구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등포, 청량리 등 부도심 도시 재개발 지정 대상 범위에 포함하거나 도심부 충수 계획을 보완하고 주거 복합 건물을 유도하며 수복 재개발 수법을 명문화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심부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는 관리 방향으로 전환되며 층수 제한을 강화하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수복 재개발, 보전 재개발 수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철도 역세권 분야입니다. 국가 철도 공간은 우리나라 철도 역세권의 개발 시기를 4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역무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 철도역 위주의 개발 시기에 해당하고요. 90년대에는 복합 민자 역사가 등장하여 상업시설의 연재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철도역 주변 인접 지역에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재개발 등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로 단절에 따른 불균형을 통합하고자 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대 이후 복합역사 주변에 통합개발 및 복합환승센터를 통한 주변의 상업, 업무 기능을 확충하는 기반시설의 정비 사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차량기지 등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종합적 검토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업산업 분야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 중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30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서울의 산업정책 변화를 4개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60년대부터 80년대에는 제조업을 인구가 집중되는 요인으로 보고 산업기능의 분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영등포, 청계천의 공구 상가를 도심 부적격 시설로 판단하여 시외곽, 구로, 시흥 등으로 이전하였습니다. 90년대에는 산업의 국제화가 중요해졌으며 지식 기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져 서울형 산업을 첨단화하고자 하였고 준공업 지역으로 개발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서울의 4대 산업벨트로 권역을 나누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디지털 산업 산지의 활성화를 추진하며 2009년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준공업지역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으로서 산업과 관련된 핵심 이슈를 제시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분야로는 도심주택 복합개발 분야입니다.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 사업에서 주민 재정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의 역할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 주택을 중심으로 도시 외곽의 재발 개항 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였고 2010년대 중반에는 현재의 공공주택개발법으로 개정되어 가며 도시 인근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기성도시와 인접한 도시 인근 지역에 공공주택을 개발하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도심 역세권,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 주택시장 안정성 등을 목표로 영등포, 대전,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2020년대 들어서는 도심 내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 공공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자, 시대를 구분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분야별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시대 구분은 5개 시기로 종합될 수가 있습니다. 제1기는 60년대에서 70년대로서 제1,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며 경제적 성장이 중지된 시기로서 낙후된 도심을 현대화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었고 철도 역세권과 공업, 산업 차원에서는 단순 시설 중심의 개발만이 이루어졌습니다. 2기 시대는 80년대에서 90년대이고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복지와 지방화의 가치를 다루고 있었으나 88 서울올림픽의 준비와 함께 도심 공간산업의 국제화가 중요해지고 주택재개발, 외곽지역 개발, 철도 역사 상업시설 개발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제3기는 2000년대로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선계획에서 후개발 원칙의 제시로 국토도시계획가 정비되었으며 도시정비사업, 재정비사업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시도되고 철도, 산업 측면에서도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되어 기존 도시공간을 종합적으로 재생하며 도시공간을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 활용하고 산업을 도시계획의 영역에서 바라보며 도시와 더 가까운 곳에서 주택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5기에는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다양한 시대적 변화와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도시 혁신을 위한 복합적 도심 공간 활용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시기별 법제도에 담긴 가치를 분석하여 도심 거점 지역의 정비에 관해 각 시기를 대표하는 패러다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도심 거점 정비 관련 시대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별 법 제도를 분석해 보면은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한국 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목표로 국토의 공간 구조 계획과 불량한 도심 부의 현대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5가지 분야 중 국토도시계획 분야와 정비재생 분야의 법령이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요. 국토도시계획 분야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며 국토종합계획발 계획 수립이 법적 근거가 되어 국토의 공간구조와 산업입지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구조를 다루는 계획이자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며 국토산업 건설 사업의 등의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비재생 분야는 1965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재개발지구를 시작으로 71년도에 도시계획법, 76년도에는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 사업을 정의하였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는 도심지 본격적 효율화 시기로서 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산업구조와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으며 국토도시계획 분야와 정비재생 분야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계획 및 사업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도시구조의 체계적 법 제화 시기로서 2000년대 도시와 경제 상황이 고도화 광역화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등 새로운 사회 경제적 가치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구조 체계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국토도시계획 및 정비재생 분야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체계적 광역적 차원의 정비가 진행되었습니다. 표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10년대 초중반에는 도시재생 및 압축적 이용 추진 시기로서 201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도시 전반의 쇠퇴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마을 공동체 운동, 도시 만들기 정책, 도심부 역사 문화 보존의 시기를 지나 도시재생 분야가 법제화되고 국토 도시계획 및 철도 역세권 분야에서도 압축적 개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도시 거점 사업의 다각화 시기로서 현재 이르기까지 도심 거점의 조성 정비 제도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시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공업, 산업, 도심 주택, 도심 복합 개발 분야에서도 제도를 신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서 주거가 아닌 상업, 공업 지역 차원의 도심 거점 지역 정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분야에서 제각각 추진되어 온 변화의 흐름에 대한 종합적 이해 시도가 부족한 상황이죠.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상업 고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심의 거점 지역은 도시민이 오랫동안 교통 및 인프라, 산업, 문화 등을 축적해온 장소로서 국가의 혁신 성장을 위한 공간의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1기부터 5기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기에서 5기로 1기는 불량지구 개량 제도화 시기, 2기는 도심지의 본격적 효율화 시기, 3기는 도시구조의 체계적 법제화 시기, 4기는 도시재생 및 압축적 이용 추진 시기, 5기는 도심 거점 지역의 다각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와 같은 연구 자료를 토대로 도심 거점 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이라는 어떤 연구물을 가지고 해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연구원 자료임을 밝힙니다. 이상 아티스트 봉사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제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